알뜰폰과 이동통신업계가 자급제폰 이용자를 잡기 위한 파격적인 요금제를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 주 주요 금융사들의 주총이 열립니다. 금융사별로 최고경영자 연임과 신규 사회이사 선임 등이 주주총회 안건에 올랐습니다. 금융권이 대표적인 온라인 유통사들과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미래 우량 고객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젊은 층을 공략하기 위해서입니다.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 급등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관리 종목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실적 흐름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갤럭시 S9이 프리미엄 폰으로는 처음으로 자급제 폰으로 출시가 됐죠. 이런 흐름에 맞춰 알뜰폰 업체들과 이통업계가 자급제 폰 이용자를 잡기 위해 다양한 파격적인 요금제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CJ엘로가 내놓은 유심 요금제. 월 19,800원에 데이터 10GB, 음성 100분, 문자 100건을 제공합니다. 이번에 출시된 유심 요금제는 요금이 업계 최저 수준으로 기존의 헬로모바일 다이렉트몰에서 파는 것보다도 10%나 저렴합니다. 유심 요금제는 기존 휴대폰의 유심만 바꾸는 방식으로 통신사 서비스에 가입되지 않은 자급제폰 이용자가 주로 사용합니다. 이용자가 자신의 사용량에 맞게 설계할 수 있는 DIY형 요금제도 나왔습니다. 알뜰폰 업체 NX텔레콤은 음성과 문자 데이터 제공량을 최대 120종까지 조합할 수 있는 내 맘대로 요금제를 출시했습니다. 이용자가 음성 100분에 데이터 250MB를 조합하면 월 이용료는 8,250원입니다. 여기에 문자 100건을 선택하면 1,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통사도 무약정 고객 혜택을 늘리면서 자급제 고객 유치에 가세했습니다. KT는 3만원대 요금제에 데이터 300MB를 제공하던 것을 3.3배 늘려 1GB를 제공하는 LTE 데이터 선택 무약정 요금제를 선보였고, SK텔레콤은 무약정 고객에게 요금이나 단말대금 납부에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하는 무약정 플랜을 출시했습니다. LG유플러스도 기존 요금제보다 데이터를 2배 더 줘 3만원대에 700MB 데이터를 제공하는 무약정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이렇게 자급제폰 사용자를 겨냥한 저렴한 요금제가 다양하게 출시되다 보니 일각에서는 보편 요금제 도입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통사가 내놓은 요금제가 대부분 무약정 고객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대다수의 약정 고객을 위한 통신비 인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다음 주 주요 금융사들의 주총 시즌이 시작됩니다. 금융사별로 최고경영자 연임과 신규 사회이사 선임 등이 주주총회 안건에 올랐습니다. 금융지주 회장 셀프 연임을 비롯한 지배구조 문제와 채용비리 등으로 당국과 업계가 마찰을 빚어온 터라 주주들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어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홍규 기자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인 22일 신한금융지주를 시작으로 23일 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 우리은행이 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주총 시즌 관전 포인트는 최고 경영자 연임과 사회이사 선임, 또 근로자 추천 이사제 등으로 압축됩니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CEO 선출 절차의 투명성을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이냐, 또 사회이사와 감사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곳은 김정태 회장의 3연임 여부가 결정될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올 초 하나금융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회장 선출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금융감독원의 요청을 뿌리치고 김정태 회장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통상 회추위가 단독 추천하면 주총은 최종 절차 정도로 여겨지지만 최응식 전 금감원장의 사퇴까지 이어진 당국과의 극한 갈등이 주주들의 선택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김 회장의 3연임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 자문사들도 찬성과 반대로 각각 엇갈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KB금융지주의 근로자 추천 이사제에도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KB금융노조는 주주 제안 방식으로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를 사회이사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이번 주총에서 권 후보자가 이사회에 입성할 경우 근로자 추천 이사제가 금융권 전체로 확산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원규입니다. 금융권이 대표적인 온라인 유통사들과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 이용자들을 상대로 자사의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건데요. 비대면 채널을 또 하나 여는 셈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소셜커머스 티몬에 은행 온라인 지점이 등장했습니다. IBK 기업은행과 티몬이 손잡고 내놓은 IBK 기업은행 티몬 지점입니다. 각종 적금, 카드, 대출, 외화 한전 등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IBK 티몬 카드로 티몬 결제 시 15% 청구 할인을 제공하고 외화 한정 고객에 90% 환율 우대와 티몬 적립금 10%를 주는 등 티몬 이용자들을 공략한 상품들이 눈에 띕니다. KB하나은행은 지난해부터 온라인 쇼핑몰 인터파크에 KB하나은행 상품몰을 운영 중입니다. 이곳에서 가입할 수 있는 KB하나은행 인터파크 쇼핑 적금의 경우 인터파크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포인트 3,000원을 적립해줍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는 또 다른 소셜커머스 위메프와 제휴해 오는 25일까지 위메프 고객을 대상으로 우대 금리를 제공합니다. 위메프에서 발급받은 금리 우대 코드를 입력하면 K뱅크의 대표 수신 상품 코드K 정기예금과 코드K 자유적금의 1에서 3년 가입 기간에 따라 각각 최고 연 2.3에서 2.4%, 최고 연 2.5에서 2.7%의 금리를 제공합니다. 금융권이 이처럼 온라인 유통사들과 활발히 손을 맞잡고 있는 것은 오프라인 점포가 축소되고 비대면 거래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새로운 비대면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은 20에서 40대의 소비 활동이 활발한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곳으로 미래 잠재 고객을 공략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연이은 실적 부진과 공시 의무 분리행 등으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 들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일부 관리 종목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관리 종목에서 벗어나 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관리 종목의 경우 동전주가 많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실적 흐름을 확인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김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닥 관리 종목인 골드퍼시픽의 주가는 4,000원대에서 보합을 보이다 올해 초 3,7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20일 흑자 전환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해 오늘도 0.79% 오른 6,41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역시 코스닥 관리 종목인 더 E&M 주가도 700원대로 올해를 시작했지만 현재는 1,100원대로 급등했습니다. 올해 820원으로 출발한 넥스트바이오 홀딩스도 코스닥 관리 종목이지만 오늘 기준 1,680원으로 마감하며 연초에 비해 50% 넘게 상승했습니다. 관리 종목들이 이처럼 강세를 보이는 것은 실적 개선에 따른 관리 종목 탈피에 대한 기대감 덕분입니다. 현행 규정상 5년 연속 적자를 보이거나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는데 이 관리 종목들이 흑자를 내면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린 자금이 몰리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흑자 전환을 했다고 해서 관리 종목 지정이 바로 해제되는 것이 아니고 관리 종목을 벗어났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려반도체의 경우 이달 들어 관리 종목에서 해제됐지만 오늘 주가는 8,000원을 터치했던 연초보다 25% 가까이 떨어진 6,020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6일 관리 종목을 벗어난 오리엔탈 전공도 주가 급등 없이 연초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리 종목의 경우 주로 변동성이 큰 소형주, 동전주이기 때문에 단기 호재나 흑자 전환만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적 흐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가전제품의 사물 인터넷 기술을 결합한 IoT 가전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IoT 가전이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결합해 새로운 스마트 홈 서비스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IoT 가전 산업의 판을 키운다는 보관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경제산업부 정창신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우선 이 사물인터넷 가전이 무엇인지 개념 정의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기존 사물인터넷은 이 스마트폰으로 집안의 전등이나 난방, 또 엘리베이터 호출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기기 간 연결을 한 건데요. 이 기술을 가전제품에 접목한 것이 사물인터넷 가전입니다. 에어컨과 정수기, TV 등 가전제품이 인터넷으로 연결돼 어디서든 제어가 가능하고요. 또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하면 새로운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IoT 정수기의 경우 홀로 사는 노인의 사용 이력을 감지해 장기 미사용 시 지자체 복지 담당자가 출동하는 등의 실버 케어가 가능한 겁니다. 또 IoT 에어컨은 실내 온도와 습도를 상황에 맞게 분석해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에너지를 절감시켜주기도 합니다. 또 IoT 냉장고는 유통기간을 감지해 식료품을 자동 주문해주고 배달까지 해주는 겁니다. 정부는 사물인터넷 가전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네, 정부도 이 사물인터넷 가전이 중요하다라는 걸 깨닫고 관련 산업을 키운다는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키운다는 얘기입니까? 네, 자 우선 정부는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통해 이 사물인터넷 가전 산업의 판을 키운다는 보관입니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는 광주광역시 전자부품연구원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등 관계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력 MOU를 맺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SK텔레콤과 KT, LGU+ 등 가전 통신 대기업과 또 쿠첸, 대유위니아, 코맥스, 현대통신, S1, 와이즈넛 등 이 중소기업이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이 세계 최고 수준의 가전 제조 기술력과 통신 인프라, 또 아파트 중심의 거주 형태는 스마트 홈 산업을 빠르게 키워갈 수 있는 우리만의 강점이라면서 IoT 가전이 단순 제조 산업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스마트 홈 서비스 시장을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상생협력 MOU를 체결한 뒤 사물인터넷 가전산업 발전 전략을 내놨습니다. 네, 오늘 발표됐다는 사물인터넷 가전산업 발전 전략, 대략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네. 자, 우선 정부는 이 사물인터넷 가전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홈 서비스 시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LH와 SH 등과 협력해 10,0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대규모 실증 환경을 조성합니다. 내년에 스마트홈 실증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증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이를 통해 아파트 관리비 절감 등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또 이를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적용해 성공 사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오는 2022년엔 사물인터넷 가전 기반의 스마트홈 10만 가구를 구축한다는 포부입니다. 또 대기업 플랫폼 공유 시설인 IoT 협업센터의 지원 프로그램과 수혜기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00개사가 지원을 받았는데요. 오는 2022년엔 1000개사까지 늘리는 겁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연구시설, 부품 등을 이용하거나 또 조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1,129억 원을 투자해 중소가전사의 역량 강화에도 나섭니다. 중소업체들이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 센서, 또 홈 로봇 등을 연구 개발할 때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렇게 중소기업이 제품을 개발한 뒤에 이제 문제는 판매를 하는 건데요. 이 판매에 있어서도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네. 자, 아무리 중소기업 제품이더라도 이 제품 자체가 우수하다면 소비자들의 이 선택을 받을 텐데요. 정부는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사물인터넷 가전이 시장에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 등급제 기준의 사물인터넷 가전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현재 에너지 효율 1등급 사물인터넷 가전은 에어컨밖에 없지만 앞으로 원격 제어 기능을 갖춘 모든 사물인터넷 가전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스마트 기능 구현이 가능한 가전제품에 에너지 효율 1등급을 줄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 산업부 고시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 규정에 전기 냉방기에만 이 스마트 기능 여부를 표시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에너지 효율 1등급을 받은 중소기업의 사물인터넷 TV,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이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여기에 사물인터넷 가전제품과 서비스가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기로 했습니다. 스마트시티를 수출할 때 국내 스마트홈 기기, 설비 업체들을 동반 진출시키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작년 3월 쿠웨이트 압둘라 지역에 분당 3배 규모의 스마트시티를 처음 수출했는데요. 이 마스터 플랜 기획과 타당성 조사, 토목 설계, 시범단지 건축 설계 등을 한 뒤 오는 2019년 국내 기업들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정부가 내놓은 사물 인터넷 가전 발전 전략에 대해 정창신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고용노동 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각 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주 쟁점인 전기상여와 숙박비, 식비 등의 포함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법 개정 필요성 자체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고 회의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이날 소위에 상정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한국당의 김학용, 신보라 의원의 발의안과 바른미래당의 김동철, 하태경, 김삼화 의원의 발의안 등 모두 5건입니다. 각 법안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현금성 임금부터 전기상여 및 숙박비, 식비, 통상임금 등 산입 범위를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만 범위를 확대하는 쪽의 방향성은 일치합니다. 현재 민주당은 대체적으로 전기상여 산입만을 허용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숙박비, 식비 등까지 폭넓게 산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각 당내에서도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시사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사장 발언이 통째로 공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한국을 상대로 한 무역 적자 문제를 언급하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만나겠다는 결단을 자화자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일가 워싱턴 포스트가 공개한 전날 미주리주에서 열린 모금 만찬 행사 연설 전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결정과 관련 이것은 위대한 뉴스다. 지난 40년 동안 일어난 가장 커다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일이며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면서 내가 코리아 이야기를 한 것은 그것이 상당한 기적이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본부들은 가맹점을 이익 창출의 대상이 아닌 혁신의 파트너 내지 성공의 동반자로 여기는 인식이 보다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상생협력에 나서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9개 가맹본부 및 관련 단체 대표들과 만났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가맹본부 대표들은 자신들이 마련한 가맹점주와의 상생협력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편의점 업종 가맹본부들은 최저수입 보장 방안을 확대 운영키로 했습니다. 가맹점의 수입이 일정 수준 미만인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해주는 내용입니다. 커피 외식 업종의 경우 필수 물품 목수를 줄이고 가격 인하 방침을 밝혔습니다.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로열티 인하와 광고 판촉비 등 각종 비용 분담 확대, 가맹점 영업권 보호 강화 방안 등도 내놨습니다. 특히 교촌치킨 및 이니스프리의 경우 권유 없이 이뤄진 가맹점 인테리어 개선에 대해서도 해당 비용의 65%까지 지원해주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주도적으로 논의하고 견제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제1차 국민연금 기금 운용위원회를 열어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 지침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는 재계와 노동계,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들이 모인 국민연금 자문기구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외부 전문위원 9명 중 3명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국민연금 의결과 관련한 주요 안건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내부의 투자위원회가 의결권 판단이 곤란할 경우에만 전문위원회의 안건을 위임하는 일방향 구조였습니다. 의결권 자문사들이 23일 예정된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를 앞두고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스틴베스트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김 회장의 재선임에 반대를 권고한 반면 해외 자문사인 ISS는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좋은기업지배연구소는 하나금융지주 정기주주총회에 의한 분석보고서에서 김 회장은 채용 및 인사비리에 대한 직간접적인 최종 의사결정자로 사내 이사 재선임에 반대를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스틴베스트도 보고서를 통해 김 회장이 주주가치를 훼손한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상화 전 본부장 인사 당시 김 회장의 개입 의혹과 아이카이스트 부실 대출 의혹, 김 회장 아들과 관계사 간의 부당거래 의혹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ISS는 아이카이스트 부실 대출 등은 여러 논란에도 하나금융 실적이 개선되는 등 김 회장이 주주 가치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의 보호 무역 조치로 인한 올해 대미 수출 감소 규모는 전체 통관 수출의 약 0.3% 내외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은행 주택담보대출에서 담보 인정 비율이 60%를 초과한 대출이 139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높은 보수와 안정성으로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들이 올해 2만 8천 명 이상을 새로 채용합니다. 네이버는 한국대학 교육협의회와 제휴해 등록금 등 각 대학 공시 정보를 검색 결과와 연동해 제공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특정 대학 이름을 치면 계열별 등록금, 재적 학생 수, 1인당 장학금, 입학 경쟁률, 기숙사 경제연령 등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이번 주말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먼저 토요일은 대체로 맑겠고요. 일요일은 차츰 흐려져서 저녁에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호남과 경남에 비가 오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봄비가 지나면서 때이른 고온 현상은 물러갔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쌀쌀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의 기온이 13도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다소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서울과 춘천, 대전의 낮 기온 13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아침에 속초 강릉 영하 1도, 한낮에 강릉 12도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맑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낮 기온 광주 15도, 대구와 제주 13도가 되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3에서 6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선박운항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사이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수요일에도 전국에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